그 다음에 이제 3차 타이밍이 이제는 2급지의 구축, 3급지의 신축이나 후발주자 재개발, 재건축 있죠. 이때까지는 좋은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되기만 하면 대박이야. 혹은 사업성이 빨리 진행되고 있어. 사업 진행. 이런 것들이 움직이다가 이제는 1급지도 비싸고 2급지도 비싸니까 아쉬운 대로 요거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다음 순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매우 단순해요. 누구나 좋은 집, 좋은 동네를 살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좋은 데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공급 물량이 여전히 부족한지 확인하고 미분양이 감소되는지, 그 다음에 요때 이제 뭐냐면 본격적으로 그 지역에 사람들이 이제 사야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보다 좀 증가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매도, 그러니까 팔면 이제 안 될 것 같다. 이제 더 오를 것 같다. 집주인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익산 잠깐 이야기하실 때 팔려고 내놨더니 꿈틀거리는 것 같다. 이러잖아요. 네. 살짝 이제 그런 심리. 그러니까 매도 심리가 하락을 하고 사고자 하는 매수 심리는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가 1급지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2급지의 약간 구축들 이런 거 보면 요 녀석들이 이제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3급지, 아까 여기 효성 해링턴 있죠. 여기에 불당이 가까워서 왼쪽 편이 더 좋았는데 오른쪽 편 있죠. 오른쪽 편에 이제 신축들이 대규모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녀석들도 이제 가격이 이렇게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이제 그 다음 후발주자 재개발 재건축에서 주공 아파트인데 이런 거 보면 2019년 12월에 이렇게 쭉 떨어지다. 요때 천안 좋은데 요거는 안 좋은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될 것도 보고, 그 다음에는 얘가 미래를 보고 싼 맛에 미래를 보고 투자해 놓자 이래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뒤로는 1억 이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요때 보면 1억 이하에 대한 이런 게 없을 때거든요. 그리고 이제 4차 투자 타이밍이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확산될 타이밍이거든요. 4, 5급지까지도 확산이 되고 공급 물량도 부족하고 미분양도 작고 거래량이 한번 폭발을 해요. 그 다음에 매도 매수 심리도 한번 크로스, 그러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어떻게 느끼냐면 그 지역에 제가 아까 거래량 볼 때 현지인 거래량이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 사야 될 것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요때 이제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참여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같이 보면 하나 더 예시로 같이 보게 되면 이제 1차, 뭐 2차, 3차 이래 보면 또 하나 예시로 보는 거예요.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쉽게 이거를 볼 수 있을까를 조금 일부러 좀 체크를 해놨어요. 우선 부동산 지인을 켠다. 그 다음에 매매 시세 흐름, 이거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이거 켜놓고 PIR 켜놓고 거래량 켜놓고 이렇게 한번 보고 4개까지밖에 안 보이거든요. 부동산 지인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닫고 다시 수요 공급이니까 입주 물량과 미분양 켜놓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매도 매수 심리도 한번 봐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요 지표에 들어와서 매매 시세 해놓고 거래량 키고 보조 지표에서 PIR 치면 PIR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 시기가 경남에서 보자니 이제 거래량이 한번 여기에 평균 이상 좀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직 거래량은 꿈틀거렸지만 가격은 많이 안 올라서 소득 대비 집값은 많이 싼 곳이고, 그리고 요때가 이제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계속 떨어지다가 거래량이 보면 이렇게 꿈틀거리다가 싹 이제 치고 올라가죠. 이게 좀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그 다음에 왜 그럴까 이래 보니까 입주 물량이 다음 연도부터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 많았던 공급 물량이 경상남도 기준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요 정도는 좀 소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화되고 아닌지를 미분양을 보면 알 수 있죠. 입주 물량이 많은데 미분양이 먼저 감소하고 있죠. 나중에 감소하면 좀 뒤에 들어가면 돼요. 거제 같은 경우는 좀 뒤에 감소했거든요. 그러면 좀 뒤에 들어가면 돼요. 먼저 감소하면 지금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입주 물량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입주 물량이 작죠. 그럼 미분양은 더 줄어들겠죠. 많았을 때 잘 팔렸는데 공급이 작으면 더 잘 팔리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경남에 신호가 왔구나. 그리고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냐면 매도 심리가 아직 안 뭉쳤죠. 크로스가 안 됐죠. 크로스 된 시점이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이 언제냐면 거의 2020년 말 가까울 요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완전 요 뒤로가 어떻게 되냐면 좀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한번 크로스 되고 나면. 그래서 보니까 경남에서 그래 경남인 것 같아. 지금은 17개 시도 중에 경남이야. 그럼 경남에서 제일 좋은 동네는 어디야? 이렇게 가격 순위로 이렇게 똑같이 내려와서 시세 매매를 요 화살표 표시 보이죠? 요거 화살표 표시예요. 그래서 매매로 보니까 매매가로 내림차순에서 보니까 창원시 성산구 의창구 순으로 제일 비싼 동네다. 그러면 이제 내가 쳐보는 거죠. 창원시 성산구 의창구 지도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 여기가 의창구고 이쪽이 성산구고. 그래서 보니까 이 딱 지도를 봐도 여기는 상권 진입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일자리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택지 정리가 되어 있어서 주거 환경이 되게 깨끗하겠구나. 지도를 보면 이래 좀 알 수 있고 주변으로는 이제 녹지 공간이 있어서 또 좋겠구나. 알 수 있었고 요 마산해운구나 하포구는 약간 예전에 만들어진 도시다 보니까 좀 도로나 이런 게 정비가 좀 덜 된 것 같고 이걸 키워보면 더 잘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대장은 어디야 해서 보니까 아까 용지 더샵 레이크파크하고 용지 아이파크 이게 이제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용지 더샵을 보면 보세요. 요 녀석도 아까 마찬가지로 불경기가 없는 듯이 먼저 하락이 없어요. 그냥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1급지의 대장은 그냥 불경기 때 사는 게 맞고 그래서 얘가 오르는 걸 이제 확인한단 말이에요. 원래라면 2019년 11월에 창원이 반등되는 시장인데 이 녀석이 먼저 반등이 됐죠. 1등이 반등했구나.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2급지 신축을 가자. 그래서 창원의 유니시티 이런 거를 미리 알았다면 요 녀석이 하락하지 않고 1급지의 1등 아파트가 하락하지 않고 계속 간다라는 거는 이게 더 가고 나면 2급지 신축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때 미분양이나 마피나 이런 게 있었다면 좋았겠죠. 그때 요거도 미분양 엄청났었거든요. 마피도 엄청나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 좀 뒤에 움직이죠. 아까 요 녀석보다는 좀 뒤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구축. 입지 좋은데 구축이에요. 요 녀석은 이제 더 뒤에 움직이죠. 근데 여기서 구축 투자에서 한번 심리적 저항선이 뭐가 있냐면 전고점을 한번 찍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전고점 찍었기 때문에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해요. 근데 물가 상승률을 보면 더 올라가야지 정상이죠. 시장을 잘 보게 되면 전고점이냐 아니냐를 안 보게 돼요. 저는 사실 전고점이냐 아니냐는 크게는 안 봐요. 그냥 한번 체크 요인인 거지. 아직 전고점도 못 왔다라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전고점이 이래 오면 뭐가 등장하냐면 본전 심리에 내놓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이때 시장을 잘 읽으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또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이제 롯데맨션이라고 해서 예비 신축. 이게 이제 예비 재개발 재건축이 될 녀석. 창원의 롯데맨션이 재건축만 됐다 하면 대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 녀석이 이제 뒤늦게 쫙 치고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만 알고 이 순서를 찾을 수만 있다면 충분히 내가 리스크가 낮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 공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제일 실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앞전에 또박이님이나 우리 스터디 분들 지금 뒤에 뚱땡이님이나 계속 강의해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전부 준희님이나 전부 우리 다 스터디 멤버예요. 그래서 저도 어디서 가장 많이 배웠냐면 스터디 멤버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같이 공부하는 이런 과정에서 제일 좀 많이 배우게 됐었어요. 내가 아무리 수업을 들으면 어떻냐면 들을 때는 알겠거든요. 내일 되면 까먹어요. 하루만 지나면 50%를 까먹는데 한 달이 지나면 얼마나 까먹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스터디도 좋고 수업을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으면 내게 되고 한번 이런 게 수익 보기 시작하면 더 크잖아요. 맞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아끼면 안 되는 돈이 부동산 강의료, 임장 비용, 그 다음 책 사는 돈 이런 거는 투자한 만큼 언젠가는 오는 것 같아요. 보답으로. 제가 봤을 때 투자가 위험하냐 오히려 투자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많이 물려 있거든요. 옛날부터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물린 것도 많고
성공한 것도 많고 이래요. 근데 보니까 물리면 배우게 돼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성공 투자를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성공하죠. 그럼 거만해져요. 그럼 반드시 물리는 게 또 생겨요. 그리고 투자라는 게 안 된 데서 또 많이 배우게 되고 잘 되면 뭐 물론 좋죠, 맞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경험도 못 얻고 자산도 못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실패하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게 투자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 3년, 5년을 보면요, 우리 스터디 하시면서 경기도에서 오신 분이 딱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실명은 말씀 안 드리고, 뭐라 하냐면, 최근 3년, 5년 사이에 10억의 가치가 너무 많이 바뀐 것 같다. 10만 원의 가치는 그 변화가 안 큰데, 10억의 가치는 너무 바뀐 것 같다. 내가 만약에 10년 전에 돈을, 그때는 10in10이라고 했어요. 10년 동안 10억 모으기. 그러면 경제적 자유. 이랬거든요. 10년 전에 10in10이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 한 집 팔면 10억이에요. 10억 가치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10억을 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못하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왜 그러냐. 저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그냥 더 위험하다고, 그래서 사실은 확신을 해요. 그냥 좀 위험한 발언이라 그렇지. 왜 그러냐. 이 제도 때문이에요. 금본위제라고 해서, 예전에 돈이 어떻게 탄생됐냐면 화폐의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요, 돈의 역할을 했는 게 금과 은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금은이 비싸잖아요.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금속 장인한테 금을 맡겼어요. 그리고 금 보관증을 내가 들고 있어요. 그럼 이 보관증만 있으면 언제든지 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으로 거래를 안 하고 보관증으로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초의 화폐 기능을 갖춘 거죠. 그러면 이 금 보관증은 금 보관증이기 때문에 금과 맞춰서 화폐를 발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금본위제거든요. 근데 이게 71년 8월 이후로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옛날에는 금이 있는 만큼 돈을 찍어냈어야 되는데, 이제는 금이 없어도 돈을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죠. 경제 위기가 오면 우리나라 이제 인류 역사상 경제 위기가 오면 이때까지는 위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이 프라자 협약에서 경제 위기가 왔었어요. 잃어버린 20년, 30년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양적 완화 정책을 했거든요. 저금리에 막 일본 마이너스 금리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저금리에 양적 완화를 하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왜 빨리 회복을 못했냐? 양적 완화를 많이 안 해서 그냥 공격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일본 정도의 경제력이면. 그래서 이제 서브프라임 때 미국이 일본을 배운 겁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그대로 당하지 말고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자.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자.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니까 보세요. 이게 10억일 때 10억 기준의 통화량이 있으면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 돈을 많이 풀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상하죠. 반대로 말하면 돈을 이만큼 풀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졌고 경제가 안 좋아질 거고 돈을 풀어야 될 거고, 돈을 풀면 당연히 자산 가격이 올라갈 거고, 돈을 풀면 풀수록 자산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래서 저도 예전 강의에 보면 녹화된 게 있거든요. 나오거든요. 아마 코로나가 풀리면서 제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다시. 그리고 뭐라 했냐면 코로나가 터지고 규제를 강하게 때렸어요. 6일치 치르고. 그래서 제가 확답을 못하니까 뭐라 했냐면 많이 오를 거라서 많이 때리지 않았을까요? 세게 때리지 않았을까요? 규제를. 그런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요, 돈으로 모든 게 움직이잖아요. 돈을 주고 밥을 살 수 있고 돈을 주고 차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국가로부터 세금을 내라 하면 아깝잖아요. 정부 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표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합법적으로 국민의 돈을 뜯어가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인플레이션이에요. 이 사람이 100억을 들고 있는데, 1억을 들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1억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1억을 뺏을 수 있느냐? 1억의 가치를 낮춰버리면 돼요. 그러면 나는 소리 소문 없이 돈을 뺏은 거와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럼 정부는 화폐를 더 찍어가지고 이 돈으로 뭔가 개발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 활동도 할 수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이란 뭐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는 거니까 반대로 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자산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투자는 위험하다 생각을 하는데, 화폐 수량설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화폐가 공급되는 만큼 물가도 움직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의 M2 통화량이 풀리는 만큼 주택 가격도 등락폭은 있지만 비슷하게 움직이더라. 그리고 주가도 보면 결국에는 통화량에 기인해서 움직이더라. 미국도 보니까 미국도 한번 출렁했다가 축 터진 적이 있지만 결국에는 통화량에 기인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니까 통화량에 빗대서 움직이더라. 미국 주택 지수도 통화량에 기인해서 움직이더라. 이게 이제 화폐 수량설이거든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돈과 시간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는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북한으로 이사 갈 게 아닌 이상은. 그러면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의 자유도 있어야 되고 시간적 자유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 공부를 시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